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박형주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무상보육. 올해부터 부모의 취업 여부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가구의 무상보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상보육에 드는 재정 부담을 놓고 이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가속화되면서 이 무상보육의 지속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상담실 시간에는 이 경희 한의원의 송미덕 원장과 함께 구취, 입안 입냄새의 원인과 또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하고 삽시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동안의 내용을 한번 총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몸을 만드는데 운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세 박자 무엇인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있고요. 또 771-0945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자,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던 무상보육, 좌초위기다.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원이 많지 않았던 지방정부들이 이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상황은 어떤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 기획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시작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영유아 무상 보육이 올해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는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어린이들 있잖아요. 예. 이 어린이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네. 사실 올해 3월부터 이제 진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분께서 이제 자녀를 0세부터 5세 자녀를 키우고 계시면 예.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급을 지금 내역은 연령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이제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0세는 20만 원, 1세 아이를 둔 경우에는 15만 원, 그리고 네. 2세 이상은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사실 이제 전 계층 시민들께 드리다 보니까 예. 굉장히 재정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소득에 상관없이 0세부터 5세까지는 모든 무상보육에 어린이 해당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원 대상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타시도하고 좀 다른데요. 지방 도시에 비해서 서울시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그렇겠군요. 그러고 또 이제 소득 상위 30%의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을 못 받고 있던 가정이 타시도에 비해서 엄청 많더라고요. 예. 한 42%? 이게 서울 거주 영유아가 50만 3천 명인데 예. 그중에 21만 1천 명이 새로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요. 예. 사실 이제 이 21만 명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 한 도시 예를 들면 오산시 같은 경우 20만 명이니까 한 도시의 시민 숫자하고 맞먹는 그런 지원 대상이 이제 늘어나게 돼버린 상황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늘어나고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같이 이제 병행돼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요. 지난해 저희 서울시의 보육사업비 예산이 전체 5,474억 원이었어요. 예. 근데 올해는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1조 656억 원.
그래서 5,182억 원이 이제 가중이 되고 있고요. 예. 뭐 현재 이제 부족한 예산은 한 3,70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저기 8월 이번 달까지 집행하면 지금 9월부터는 좀 집행이 어려운 돈이 없어서 예. 이제 이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한 뭐 이런 상황이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경기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네. 당초 그 예상했던 지방 세수 대비해서 한 7,500억 정도가 지금 세수가 거치질 감소하고 않고 있어요.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재정이 좀 심각한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좀 보육 사업비를 전체 감당하기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 저희들이 이번 주 월요일에 이슈 점검으로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경기도의 경우는 김문수 도지사가 무상급식과 관련된 그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정원에 삭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그 무상보육과 관련돼서 그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시도도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예. 네, 갑자기 지원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서울시가 다른 시도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예컨대 1,000만 원이 전체 보육료 지원액이라면 네. 그 중에 500만 원을 그러니까 50%를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주고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 그러니까 200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 이제 이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국고 보조율이 예. 지금 8년째 서울시는 20%다. 아, 20대 80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20이 서울시가 정부고 80이 서울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생색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국회의원이 내시고 네. 서울시는 거기에 따라 이제 재정 확대에 따른 부담은 전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80%를 부담해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이어서 그동안 뭐 보니까 최근 8년간 영유아 보육 예산이 2006년에 1,083억이어서 2013년에 1조 656억으로 한 10배가량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다른 시도도 힘들겠지만 특히 이제 서울시 경우에는 예. 그 보조율에 대한 분담률이 너무 커서 굉장한 재정적인 압박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이 무상보육과 관련된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률도 이렇게 조금씩 다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걸 계속 받아오다가 안 받으면 가정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중단된 것 아니냐. 앞서 말씀하시기를 9월부터가 당장 어려운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이제 서울시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기본 입장은 무상보육 중단은 가져오지 않겠다. 그 기본 입장을 가지고 다만 이제 국고 보조율 그 상향 조정해주는 법안이 네. 현재 뭐 여야 만장일치로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서 예.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금 9개월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네,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법 개정을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당선인 시절에 0세부터 5세까지 그 보육 국가 안전 책임제를 공약으로 또 내시기도 하셨고 예. 그 또 보육 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대로 좀 가급적이면 지방 정부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십사.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뭐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뭐 8월 달에 좀 발표할 계획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을 좀 연계시켜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러면 그런, 그 의견이. 영유아 보육 법안이 일단 발의는 됐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개정안에는 그 분담 비율을 좀 그 중앙정부로 좀 많이 이관을 그렇죠. 하고 현재 어떻게 규정을 하고 현재 있습니까? 서울시가 20% 예. 서울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앙정부가 20%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예. 20% 늘려서 40%. 40대 그래서 60으로 하자. 네, 그래도 뭐 부담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예. 그 정도 늘려주시면 그나마 좀 부담이 덜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맞춰 타 시도도 50%에서 70%로 좀 인상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 사실 이 출산이랄지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보장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국가의 대계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중앙 정부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저희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그 서울시가 이른바 그 대통령님 통근 결단 이렇게 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 이 무상보육의 정부 지원과 관련돼서
그 광고를 낸 게 있는데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서울시의 지하철 광고를 두고 좀 그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사실 이제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압박, 뭐 이 그 무상 보육에 대한 지속성은 의지가 있지만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걸 또 잘 모르세요. 네네. 그래서 시민들께서 좀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님들께는 그렇게 지금 그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예. 좀 하루빨리 통과가 되도록 좀 도움을 요청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특히 이제 또 대통령님께서도 원래 당선인 시절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 네. 진짜 보육 사업은 전국 단위 사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중앙 정부에서 좀 책임지도록 네. 그렇게 좀 해주십사.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광고전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한데 네. 비용은 정말 무상보육 예산도 없다고 하는 마당에 예. 이거 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짜 포스터 제작하고 또 지하철 출입문 뭐 상단에 좀 이렇게 붙이고 예. 거의 다른 매체에는 그냥 광고 협조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 거고요. 최소 뭐 1,000만 원 정도 지금 들여서 하고 있어서 시민들께서 좀 함께 뜻을 예. 모아서 서울시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 다만 무상 보육은 중단 없이 어떻게든 가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셔서 네네. 서울시가 좀 총대를 매신 겁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제 올해 거는 일단 추경에 반영하면 예. 나머지 국가 부담분을 주겠다 그래서 대부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국가 부담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서울시하고 자치구 20개 자치구는 지금 추경 편성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이렇게 홍보전 하는 거는 시하고 구청장 협의회, 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함께 지금 어쨌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예. 걸 좀 알려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9월부터 그 관련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힘들다라고 하는 자치구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특히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현안들도 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번에 서울시의 한 주간의 행사를 좀 보면요. 서울시가 예비 부부들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네요. 네, 예비 부부 교육인데요. 네. 예비 부부 교육 대상은 사실 꼭 예비 부부만은 아니고 결혼 1년 차 정도의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실 신혼기 그 부부 갈등 뭐 조기 이혼을 좀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요. 네. 지난 5월 11일에 첫 번째 이 교육을 실시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8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예. 5시간에 걸쳐서 저희 시청 새로 지은 그 시청 3층에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저희 서울시민청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예. 접수하시면 누구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리 접수는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서울시가 자투리 공간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2013년도 뭐 테이크어번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시민 공모 중에 있고요. 사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버려진, 이렇게 뭐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아니면 별로 사람들은 통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짜투려 남아있는 땅들, 그런 공간을 저희 공무원이 뭐 다 찾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걸 좀 찾아서 저희 좀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신청을 해주시면 그 자투리 공간을 조금 더 예쁘게 꾸며보겠다. 예, 그래서 어쨌든 도시가 좀 작지만 자투리 네네. 공간 하나하나에도 좀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게 이렇게 예. 해보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인터넷 검색하시다 그냥 와우 서울 홈페이지 와우 치시면 서울. 네네. 예. 또 뭐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치시면 거기에 공모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 옆에 버려진, 집 주위에 버려진 혹시 그런 짜투리 공간이 있으시면, 네. 신고하시면 저희가 좀 예쁘게 꾸며드리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 투데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각이 9시 24분입니다. 자,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진소정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심야버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 4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심야버스가 뜨거운 반응 속에 시범 운행 중인데요. 네. 예, 버스 번호는 N26, N37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밤을 뜻하는 단어 나잇의 앞글자 N이 숫자 앞에 있어서 알아보기 쉽고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다니기 때문에 다른 버스나 지하철 끊긴 시간에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외국의 대도시에 가보면 이렇게 심야버스 운행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행을 하는군요. 지금은 시범 운행 중이고. 네, 맞습니다. 버스 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부터? 예, N26번 버스는요, 강서에서 홍대 입구 종로를 거쳐 중랑구까지 운행하고요. N37번 버스는 은평구에서 종로, 강남역을 거쳐서 송파까지 운행합니다. 서울시 이종훈 주무관의 설명으로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서울 경제가 24시간 체계로 돌아가면서 다양한 시민 이동 패턴들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나 버스가 끊기는 막차 시간대 이후에는 시민들이 마땅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이 택시 외에는 없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라든지 일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 새벽에 일 나가시는 분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가는 학생들한테는 대중교통 수단이 그동안 많이 아쉬웠었죠. 그래서 심야에도 대중교통이 끊기지 않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2개 시범 노선을 선정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2개 노선이 지나가는 데가 이제 주로 이제 심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로라든지 강남, 홍대 입구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대중교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넣어줬고 시험 운행을 해 보니까 그쪽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요 이제 이동 수단으로서 2개 노선을 이용한 거로 지금 조사됐어요. 심야에 이동하는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이제 심야 유동 인구 밀집도를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인데 KT 통신에서는 통화량 데이터가 있어요. 심야에 통화량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주요 거점들을 연결해 보니까 우리가 정했던 노선하고 빅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심야 유동 인구 밀집도 분포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봤을 때 노선이 잘 형성된 거로 나타났고. 예.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동 인구가 많은 곳을 일종의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제 노선을 만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는요, 앞으로도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네. 한밤중에는 대중교통이 끊기면 택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심야버스가 확대되면 상당히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상으로 아무래도 심야가 취약 시간대다 보니까 네. 취객 승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 기사분들이 심야에 운행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또 사고 위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사분들이 주폭 등의 피해를 일단 입지 않도록 격벽이 설치된 차량을 우선 투입했고요. 네. 또 야간 운행하는데 집중력에 지장이 없도록 심야버스 운행만 전업으로 하는 기사분들을 별도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예. 더 자세한 내용 이종훈 주무관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기사분들은 심야에 하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이제 주간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심야에만 전용으로 심야 전담 기사를 뽑았어요, 별도로. 그분들은 낮에는 일을 안 합니다. 낮에는 이제 운동을 하시고 좀 쉬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밤에만 나와서 일을 하세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안도가 되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취객이 많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사전 예상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운행을 해보니까 취객이 거의 없습니다. 졸다가
뭐 종점까지 가시고 뭐 그런 분들은 있다고 하는데 취객에서 뭐 나서 뭐 행패를 하거나 행패를 보이거나 뭐 저희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뭐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진소정 리포터도 이 심야버스 직접 타보셨다고요? 예, 저도 타봤는데요. 예. 일단 심야 시간대라서 도로에 차가 없으니까 거의 택시를 이용하는 것만큼 빠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그 시간대에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랬습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퇴근 시간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던 분들은 금전적 부담을 많이 덜었다고 하시고요. 또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술 한잔 해도 되겠다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시민분들의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종로에서 차 시간이 늦어서 원래는 택시를 타는데 2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노선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서대문 이쪽에서 일하는데 항상 늦게 끝나서 택시 항상 탔었는데 이거 생기고 나서는 계속 이것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우선 택시 요금이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버스는 아무래도 교통비가 많이 안 들고 또 노선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긴 구간인데도 버스 하나로 갈 수 있으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배차 간격이 좀 너무 길어서 좀 짧았으면 좋겠고. 괜찮아요. 늦은 시간에 탈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코스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택시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심야로 늦게라도 한 20분에 한 번씩은 뭔가 오는데 그런 거 서울도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네, 확실히 있으면 편하긴 하죠. 종로 쪽은 아무래도 택시 타기 불편하긴 하니까요. 그런 게 생기면 편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닥 이용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 시간대는 택시 탈 것 같긴 해서. 네, 밤에는 택시가 편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또 택시기사분들 중에도 심야버스가 생겨도 택시 고객들은 줄지 않는다고 한 분도 계시긴 했는데요. 이 대부분의 택시기사분들은 역시 어려운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버스 쪽으로 좀 사람들이 옮겨가면 택시 이용률이 줄어들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 기사분들은요, 체감상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80%까지 손님이 줄었다고 하셨는데요. 수익이 가장 많이 나던 시간대, 심야 할증 시간대에 손님이 줄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택시기사님들 얘기 들어보시죠. 야간 버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간 버스 나와갖고요. 영업이 도대체 안 돼요. 왜냐하면 야간 버스가 다 태우고 가니까 택시를 안 타요. 요금 차이가 나니까.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 그나마 또 심야버스가 생긴다고 그러면 택시들은 정말 요금도 오르지도 않고 LPG 값은 하염없이 올라가 있고 요금이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자꾸 대중교통인 버스만 활성화시켜주고 택시는 이러고 있으면 택시들은 정말 살 길이 없지. 버스 잠깐 안 다니는 시간만이라도 택시가 조금 활동을 하는데 그나마 그것까지도 막아버린다고 그러면 지금 택시 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난감하지. 택시 요금이 현실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 때 아무래도 손님이 좀 장거리가 많은데 그 손님들이 버스를 이용하면 우리한테는 타격이 오는 게 당연하다고 보죠. 한참 줄었죠. 아예 그냥 없다고 보시면 지금 1시간 이상씩 다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요새 버스가 잘 돼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은 거의 버스로 하시고 심야 이제 할증 시간에는 택시로 하는데 그나마 지금 심야버스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예 없어요. 너무 힘들지. 기본 2시간씩 서 있는데 뭐 너무 힘들어요. 아무래도 야간에 심야에 술 드신 분들이나 그런 손님들 아니면 저희가 뭐 입금하는 데도 지장이 많이 생겼죠. 법인 택시 20-30% 정도 손님 줄었다고 봐야죠. 네, 심야버스 노선을 확대 운행하기로 한 계획이 7월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연기가 됐습니다. 택시업계와 협의가 쉽지 않아서인데 갈등이 잘 처리돼서 새벽 시간대 교통 취약 문제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예. 자, 저희 9404님이 N버스 노선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앞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N26번은 강서, 홍대, 종로, 중랑구까지 운행하고 N37번은 은평, 종로, 강남 그리고 송파까지. 이 서울시 심야버스 홈페이지에도 정보가 나와 있다고요? 네, 홈페이지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살려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취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소정 리포터였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re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네, 청취자 8498님은 그 야간에 승차 거부하지 말고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도 또 주셨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1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후 2시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주민 이동이 통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훈련 유도위원의 안내에 따라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시고 주행 중인 차량은 갓길로 정차해 차량 통제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주변의 대피소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유사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매주 수요일 2부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온 국민의 20%가 입냄새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구취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해결 방법은 없는지 경희한의원의 송미덕 원장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삽시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주요 내용들 간추리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김섭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세에 이어 월세 대란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월세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합니다. 기존의 월세대출 상품을 내놓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나머지 은행들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중에 비슷한 월세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불황에도 꾸준한 성장을 했던 라면과 주류업체의 실적이 올해 2분기에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농심의 2분기 영업이익은 12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3% 줄었습니다. 매출액도 4,451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10% 감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도 오늘 주간과 야간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3만 원 인상과 함께 정년 연장과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최종안을 일괄 제시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6일 5차 본교섭 이후 중단된 사측과 교섭 재개 시점을 정하지 않아 사측의 대응을 지켜보며 추가 파업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강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젯밤 10시 50분쯤 천호동 광진교 근처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직접 물에 뛰어들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건강상담실 오늘은 구취, 입냄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은 뭐고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경희한의원의 송미덕 한의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예고 전해드렸을 때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네. 4070님. 저는 윗몸이 거의 골마서 요지로 자주 터뜨려 피를 뽑아야 합니다. 또 치아가 자꾸 부서집니다. 원인은 뭐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구취와는 직접적인 원인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상황이 되면은 구취는 생기겠고요. 잇몸이 골마서 피를 터뜨린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건 치주염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 예. 아마 치과에 가셔서 그 소파술이라고 안내를 다 청소하는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치아가 자꾸 부서진다고 하는 거는 예. 연세가 이분이 아까 68세라고 들었는데요. 이러면은 원래 그 모든 뼈 나이도 좀 많이 드셨겠지만 치아가 부서지는 건 속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소파술이든 치과에서 치료를 하시고 나서 치아 전체가 약한 거에 대해서는 한방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네. 말씀하시네요. 4070님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구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입냄새는 뭐 상황에 따라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또 뭘 먹었느냐에 따라 이렇게 많이들 나는데 이게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은 어떤 때인가요? 네, 구취는 말 그대로 입이나 코에서 나는 냄새고요. 대화 때, 호흡할 때 나타나는 불쾌한 냄새입니다. 그 혀 위에 써여 있는 설태, 잇몸의 염증, 치매 분비가 줄어든 것이 관계되고요. 예. 여기에 이제 특정한 물질이나 세균이 작용하면은 고약한 냄새를 만들게 되죠. 그 음식이나 잠자고 나서 공복 상태, 생리적인 원인도 있고 이럴 때는 주로 이제 음식 향이 강한 것들, 양파, 그렇죠. 마늘, 카레, 그리고 자고 났을 때 생기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리적 구취라고 합니다. 예, 구취 원인은 뭔가요? 음식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 외에는 첫째로는 구강 내 원인으로 풍치, 잇몸 질환, 치석, 오래된 보철물, 혀의 백태, 담배, 음식을 좀 이렇게 많이 그렇게 냄새 많이 나는 것, 구강 건조 이렇게 있고요. 예. 구강 외적인 원인이 식도나 위에서 올라오는 소화기 문제.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식체라고 부르는데 밥 먹기 싫다, 구역질이 난다, 심하부가 답답하다, 식곤증이 든다, 팔다리가 무력하다, 방귀 트림, 그다음에 얼굴색이 누렇고 얼굴에 주로 열감이 올라오고 주로 변이 무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예. 위가 정체된다, 위 운동 무력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또한 폐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호흡기 증상, 그다음에 코, 편도, 인두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구강 내라면 좀 간단하게 그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구강 외적인 소화기 문제라면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돼서 게실이나 헬리코박터, 역류성 식도염, 대장 내 세균 그런 소화기 질환이나 비염이나 축농증, 후비루 같은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음주나 스트레스로 이제 간 기능이 이제 이상해졌을 때 예. 노폐물 배출이 잘못되는 그런 상태,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하게 돼도 이제 그 케톤체가 나와서 냄새가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구강 자체에 병이 있습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 같은 것들이요. 예.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소화기 문제일 경우고요. 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신 생리적인 원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원인이 뭔지 확실하고 그걸로 인해서 없어질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예. 자주 지속이 되거나 늘 이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신 증상이나 이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원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화나 몸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은 생활요법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실 입냄새는 본인은 좀 알아채기 어렵다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이게 좀 말해주기도 좀 그렇거든요. 네. 어떻게 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가 체크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3분 동안 코로 호흡하고 종이컵에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어서 냄새를 자기가 맡아보거나 예. 손목으로 혀를 이렇게 핥고 빨리 냄새를 맡아보거나 혀 안에 깊은 부분을 면봉으로 닦아서 냄새를 확인하거나 예. 종이컵에 침을 모아서 냄새를 확인하거나 치실 같은 것으로 이빨 사이를 이렇게 닦고 나서 냄새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그 많이들 자가 진단을 좀 해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보긴 했는데 사실 저도 여기에서 말씀해주신 방법 가운데 그 이제 손목을 혀로 핥아서 그 냄새를 맡는 방법 이거는 TV 보면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이럴 네. 때는 좀 전문적으로 검사를 좀 받는 것도 필요한 거죠. 구취 클리닉에서는 이제 몇 가지 기계를 씁니다. 예. 주로 냄새를 만드는 게 황화합물이라서 할리미터, 오랄크로마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암모니아 냄새를 확인하는 것을 어테인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제 확인을 했는데 내가 구취 증상이 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인에 해당하는 구조적인 증상이 질환이 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구취를 호소하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은 특히 내열이 많은 사람, 간장에 열이 세서 어떤 음식이든지 잘 먹고 식탐이 많은 사람, 또는 위장 열이 세서 급히 먹고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 속도가 느리고 트림이 잦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원인과 정향성에 따라서 비장에 열로 생긴 구내염을 동반하는 경우에 쓰는 약이 있고요. 예. 단내가 날 때 쓰는 약이 있고요. 위열로 이제 치은염이 잘 생기는 경우에 쓰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뼈마디에서도 욱신욱신 열이 나고 구취가 있고, 그다음에 누런 땀이 나는 사람 이런 경우에 쓰는 약도 있고, 위기능이 저하된 사람에 쓰는 한약도 있습니다. 그 치료 대상으로 이렇게 진료를 구취가 이제 원래는 치료를 해야 될 병이냐 하는 그 경계에 있긴 한데 예. 하다 보면 그 편중된 장기에 열을 내리고 저하된 장부의 기능을 보강하는 밸런스 조절하는 것만 좀 해도 예. 그리고 이제 생활요법을 교정하면은 재발 없이 잘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구취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생체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꼭 해야 됩니다. 예, 예. 그게 중요하군요. 네. 그 이제 치료도 중요합니다만 평상시에 이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구취로 병원을 찾는 사람의 90%는요. 아침을 거르거나 인스턴트로 간단히 때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밀가루 음식을 즐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배가 부르게 먹는 사람, 그다음에 술, 담배를 즐기는 사람에게도 구취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끝으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구취를 일시적으로라도 어떤 일이나 그런 걸 위해서 좀 없애야 될 때 이럴 때는 이 닦는 거 말고 각을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 일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빨리는 닦는 방법이 제일 나으니까 예. 칫솔질을 하고 이제 박하차 같은 걸 먹거나 아니면 녹두 같은 게 위장열을 내리니까 예. 그렇지만 그거는 평상시에 하셔야 될 일이지 이제 바로 그렇군요. 해가지고는 좀 그렇죠. 일단 닦아내는 게 제일 급하게 쓰는 방법이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좀 도움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희한의원의 송미덕 한의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대한민국 운동 프로젝트 운동하고 삽시다. 네, 매주 수요일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날이죠. 이 건강상담실에 이어 운동하고 삽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재혁 트레이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마지막 운동하고 삽시다에서는 그동안 원고 중 주변에 가장 많은 궁금증이 해결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콕 집어 원하는 몸을 만들기 위한 3박자와 헬스의 기초 단계의 숙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예, 기본적인 걸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원하는 몸을 만들기 위한 3박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3박자를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 좀 생소하실 텐데 3박자는 운동, 그다음에 식단, 생활 습관을 얘기하는 건데 예. 자,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좋은 모래, 좋은 자갈, 좋은 시멘트가 있어요. 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건물이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이 지체가 되고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3박자가 잘 조화를 이루어내야 목표, 내가 원하는 몸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운동, 식단, 생활 습관. 이게 이제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한 3박자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그래도 운동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다들 그렇게 알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쉽게 예를 들면, 예. 자, 두 명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자, 한 명은 운동만 엄청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다른 한 명은 운동과 인터넷 정보를 이용해서 식단도 신경을 쓰고, 예. 하지 말아야 할 생활 습관들도 신경 써서 지키고 있다면, 그럼 그 두 명은 목표까지의 3배의 차이로 도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대부분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시고 끝나면,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아무것도 안 먹고 집에 가서 그냥 뭐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 후에 꼭 먹어야 할 영양소도 챙겨주셔야 해요. 자, 특히 탄수화물을 얘기하는데 자, 하지만 우리 남성분들 운동이 끝나고 뭐 단백질, 뭐 파우더만 이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정작 탄수화물이 더 중요하고요. 자, 그걸 지키지 못하고 난 왜 맨날 운동을 나오는데 몸이 안 좋아지느냐고 하시는 거. 자,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 요즘에 뭐 인터넷에 검색만 하시면 식단 정보 주르륵 나오고요. 뭐 종이에다가 앞으로 먹어야 할 시간대 영양소들을 이제 쭉 적어주시고, 자, 생활 습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이제 쭉 적어보세요. 자, 운동 주간 계획을 일주일 동안 어디 운동을 해야 되나, 어느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일주일을 짜서 적어주시고, 위에서부터 이제 한 가지씩 완벽하게 내 습관이 되시면 이제 지워보세요. 자, 지운 것들이 줄어들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몸은 좀 더 이제 원하는 몸에 가까워지실 거예요. 그냥 막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학습 계획을 쫙 세워서 이번에는 요걸 잘했고 이건 좀 못했다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쵸. 운동할 때도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탄수화물 얘기를 하셨는데요. 운동할 때 특히 좀 피해야 되는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밥도 제일 좋은 탄수화물 중 하나니까 알아두실 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흡수가 빠른 흰 쌀밥보다는 느린 흡수의 현미밥을 드시면 더 효과적이시고요. 뭐 주의하셔야 하는 것보다 흰색 음식보단 노란색 음식을 더 추천을 드린다는 거고요. 뭐 초록색 음식, 뭐 야채 등등 자주 드셔도 좋고요. 뭐 알록달록 과일은 생각보다 뭐 칼로리가 높으니 뭐 과식 마시고 저녁보다는 오전 중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 운동할 때 꼭 듣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얘기는 안 하시네요. 술은 절대 마시지 말아요. 절대 저기 하는 거 없고요. 뭐 시간대나 뭐 특히 저는 안주 선택의 중요성을 좀 많이 술 자체보다 드리고요. 안주가 그렇죠. 안주 선택에 좀 중요성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운동하시는 이제 체육학 박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낮은 이제 곡물 위주의 술보다는 좀 도수가 높은 술을 깔끔하게 먹는 걸 더 추천을 드리더라고요. 좀 위안이 되네요. 자, 운동, 식단, 생활 습관 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노하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헬스장에서 운동 시 가장 기본적인 호흡, 뭐 세트 수, 그다음에 뭐 휴식 시간 등에서 지금 알려드릴 텐데, 자,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자, 팔을 미는 운동을 할 때는 밀 때 호흡을 내쉬고 당기는 운동을 할 때는 당길 때 호흡을 내쉬면 되는데 자, 운동 종목으로 설명을 하면 뭐 가슴 운동은 그 바벨이라는 그 봉같이 생긴 걸 이제 가슴 쪽으로 내릴 때 호흡을 마시고 자, 이 봉을 이제 들어 올릴 때 호흡을 내뱉으시면 되는데 자, 등 운동의 경우에는 뭐 턱걸이를 예로 몸이 위로 올라가면 당길 때 이제 호흡을 내뱉어 주시고 몸이 내려오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과 등 운동은 이제 서로 호흡법이 다르다는 거고요. 자,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에 힘을 주고 수축시킬 때 후 하고 내뱉고 이제 원 상태로 돌아올 때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뭐 호흡 뭐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호흡이 일정하지 않거나 참으면 이제 압력으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현기증으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호흡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운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호흡이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왔어요. 집에서 그 호흡 연습만이라도 따로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흔히 말해서 이거 몇 세트 해야 되느냐 또 몇 번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세트를 한다라는 정답은 없는데 자, 초중 고급자 운동의 시기별로 다 차이가 있지만 초급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추천을 드려요. 자, 정리를 하면 자, 하루 기준으로 최소 16세트에서 최대 24세트 기준으로 하시고 한 가지 운동법당 4세트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4가지에서 6가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물론 운동 전 세트와 운동법을 정하고 하시면 더없이 좋지만 세트 수를 맞추려고 초반에 집중을 덜 하시거나 힘을 아끼시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한 가지 운동법에서 한 세트마다 최대의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한 세트당 뭐 15회 이상을 하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무리한 중량으로 하시지 말고 15회 이상이 가능한 중량으로 습관을 들여 하시면 초보자의 근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예. 자, 세트 중간중간은 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의 휴식이 적당하시고요. 네네. 대부분 많이 쉬었다가 다음 세트에 힘을 더 쓰시려고 하는 분들 많지만 예.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 자,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15회 이상을 한 세트로 네네. 4세트 기준 한 가지 운동법을 4가지에서 6가지로 총 16에서 24세트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휴식 시간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1분이나 1분 30초. 네. 보통 초보자들은 운동 한 번 하고 물도 마시고 거울도 좀 보고 땀도 닦고 이러는데 이게 안 좋은 거군요. 그렇죠. 1분이랑 1분 30초 이거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식단 노하우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방법 중에 가장 의아해하시면서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이 방법 하나가 예. 다이어트에 있어서 식단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식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노하우는 바로 젓가락 식사법인데 젓가락이요? 네, 식탁에 숟가락만 빼보세요. 자, 숟가락을 빼고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하시게 되면 예. 평소보다 천천히 먹게 되고요. 덜 비벼 먹게 되고요. 뭐 국물같이 이제 짠 음식을 덜 떠먹게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음식에서의 나트륨 및 불필요한 영양소의 과다 섭취가 이제 줄어서 체지방이 덜 찌시고 다음날 이제 속도 더 좋아지실 거예요. 예. 자, 전 3년째 숟가락을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예. 뭐 익숙해지면서 어느새 제가 건강해져 있더라고요. 자, 기억하고 한번 밥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예. 자, 오늘은 운동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혁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re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네, 수도권 투데이 마무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